오늘은요, 현실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서 실행을 잘 하는 그런 핵심 키가 무엇일까?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획을 사실 조금 과하게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실행에 부분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제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유죄, 무죄로 예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거꾸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 그게 유죄예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과도하게 세운 계획, 그게 유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밖에 성공하지 못한 것은 앞에 유죄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라도 한 거예요. 실패한 것조차도 저는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앞에 두 부분을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좀 과도하게 욕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 이론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래의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의 나라는 것은 상상의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두 차원이 있어요. 꿈처럼 내가 무엇인가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다든지 1년 후에 변화한 자기의 모습을 생각한다든지 얘는 상상의 세계예요. 물론 이제 자신의 과거가 전체적으로 작동하면서 상상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 걔는 상상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의 동기, 마음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 자기의 욕구의 사이즈, 얘는 그러니까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과거의 연장선에 있는 위치라는 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이 내 과거를 좀 누적된 자기 자신을 보고 현재의 자기가 상상되는 그런 미래다.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상상된 미래의 나는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 계획을 세울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계획을 세울 때 욕심이 많아지는 것은 꼭 꿈처럼 단기 미래를 상상하는 잘못에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욕구의 사이즈가 커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동기부여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실행해낼 때 방해가 된다라고조차 생각하시는 게 옳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두 번째는 과도한 계획인데요. 계획의 완전성이라는 게 엄청난 도파민을 분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나면 뿌듯한 게 이제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얘는 오히려 계획의 완전성, 계획이 과도한 의미에서의 완전성까지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실행력, 결국은 자기 통제력이 핵심인데 그것을 오히려 약화시키는 그런 효과까지 낸다는 것이죠. 계획의 도파민적 성격을 여러분들이 항상 의심하고 계획은 백이다. 계획은 최소화시키고 계획은 보수적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이제 실행 못하는 자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통제력에서 실패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의지의 힘이라고 자꾸 생각해서 그래요. 뒤에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의지의 힘이 아니라 앞에 얘기한 욕구의 사이즈가 정상화되고 계획 자체가 보수적으로 짜여진 상태에서만 자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고 거기에다 더해서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등이 잘 세팅이 됐을 때만 완벽한 그런 실행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세 가지로 나눠서 조금 정리를 하면요. 우선 욕구는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정? 내 욕구가 감정 아니야 하고 의심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은 이성으로 취한을 해야 되는데 방법은 이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 지금 오늘부터는 조금 독서를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독서를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의 연장선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as is to be의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as is라는 건 현재의 난데 실제 현재의 자기를 있는 그대로 메모를 하셔야 되고 to be는 그거보다 약간 변화한 자기의 어떤 미래를 그러니까 현재의 연장선에서 상상을 하고 as is to be 사이의 갭을 가지고
과제를 쓰고 과제를 또 세분화하고 이제 이런 작업을 해서 생긴 동기, 그게 진짜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남의 영상 같은 거 보고 나도 잘해야지. 아, 이거 감정이구나. 이것은 나의 실행력을 낮출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as to be를 꼭 메모를 해보시고 to be를 꿈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to be를 자꾸 써보시는 작업을 해서 과제 세팅을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야. 계획은 이런 단어를 생각하세요. 계획이 관념인가? 아니면 구체인가? 당연히 구체로 와야 됩니다. 이 구체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인데요. 그것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여해야 그것의 실행이 가능하지. 얘를 세팅해 보시는 거예요. 책 읽는 거면 여태까지 내가 책을 읽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했을 때 1시간에 30쪽,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15쪽, 그러면 20쪽으로 자기의 시간을 환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실행과 실행을 거듭해 가면서 속도가 조금 빨라지면 그러면 계획량을 조금씩 늘리는 이런 방식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사실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데 내가 그걸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걸 제가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해보셔야 돼요. 미리 해보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 단위 시간에 내가 그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가를 보시고요. 그렇게 구체로서의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구체로서의 계획을 수립하실 때 또 하나의 방법이 버퍼 시간 같은 것을 두는, 그러니까 여백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력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보수적인 계획을 세우는 습관을 몸에 붙이셔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실행 자체를 할 때는 이제 앞에 두 조건이 안정됐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기 통제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으셨죠. 거기에다가 환경 조건을 최적화하려고 하는데 초기부터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시간을 내려고 할 때 어느 타이밍에 시간을 낼지를 조금 루틴화하는 것도 환경일 수 있고요. 당연히 그 행위를 하는 장소가 핵심적인 환경입니다. 아주 좋은 도구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런 데에다가 힘을 쓰시고 의지는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자꾸 모든 것을 의지로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을 다그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행위를 하시면 아주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행력이 높은 그런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실질적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 조금씩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으면 합니다. 네, 오늘 김 교수의 매일 5분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 때까지 모두 안녕. 모두 안녕. 안녕. 안녕.